오늘 주식시장은 어렵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죠. 저희는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특히 눈에 띕니다. 지난주에는 CES가 끝났고 이번 주에는 또 JP모건 헬스케어라는 굵직한 제약바이오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적 투자에서 특별히 이베스트 투자증권 제약바이오 담당 강하나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나오시는 날에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아서 참 좋습니다, 그렇죠?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개선이 예견되어 있다는 말씀들이 많아서 조금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노바백스나 자체 백신 승인이 좀 기대되는 바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 이슈도 있고. 네, 개별 이슈도 있고, 뭐 이제 대형주 말고 사실 중소형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중 하나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사실상 시작하게 되면 바이오텍이라던가 좀 중소형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좀 좋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렇군요.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는 특히 대형 제약바이오주에 주목하는 것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현명하겠네요. 특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메인 트랙으로 참여를 해요. 삼성바이오가 메인 트랙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SK팜테코, SK의 자회사죠. SK팜테코도 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에 이제 4,200억 원 정도 지분 투자를 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SK팜테코도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하면서 좀 IPO 관련된 얘기, 그리고 차후 성장 동력, 그리고 앞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을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K팜테코가 이번에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것에 주목을 한다면 상장사로는 어떤 기업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상장사로는 뭐 당연히 SK가 있고요. SK, 사실상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가지 않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뭐 지주상으로 많이 관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그로 인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기업 내의 계열사이니까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메인 트랙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마침 CES를 마쳐서 언뜻 생각하기엔 CES의 부스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메인 트랙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이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다라는 뜻인 건가요? 어떻게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해석하면 좋은 겁니까? 그만큼 글로벌리 좀 성장성도 보이고 회사로서도 이제 좀 충분히 모든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8월에 삼성그룹이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표하면서 바이오 산업을 좀 콕 집어서 성장시키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그걸 토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오육 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차후 공장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개척해내갈지 세부 계획을 얘기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 외에 이제 모더나를 자체 생산을 했었잖아요. 모더나 생산을 했던 것을 기반으로 좀 mRNA 사업부도 좀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한 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바이오 자체적으로는 말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구원님께서는 그럼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공장 증설이나 mRNA 사업부 계획 발표를 감안해서 보고서를 쓰시면서 혹시 목표가를 올리신다거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거나 그렇게 좀 바뀐 측면이 있으십니까? 아직 제가 뭐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은 없어서 차후 이제 작성을 할 때에 그 부분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말씀해 주시는 계획이나 증설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 주가가 사실 박스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박스권의 하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헬스케어 이슈가 주가의 어떤 다시 상승의 트리거가 돼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기관 투자자들도 그런 측면에서 보고 계시는 않으신지라고 여쭤보고 싶어서. 사실 기관 투자자분들이 예. 제약바이오 산업을 볼 때는 좀 트렌디한 부분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렇군요. 사실 지금 CDMO 시장이 커지는 것도 맞고 CDMO 쪽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랑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이 두 회사들의 실적도 분기별로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이번 연도 또 훨씬 좋아질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CDMO 산업은 이제 좀 깔고 가고 이제 바이오텍을 볼 때는 좀 원천 기술 위주로 좀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원천 기술 쪽 어떤 원천 기술이 주목을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천 기술과 관련한 기업 중에서 특히 주목하시는 상장사가 있으십니까? 사실 최근에 좀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는 게 RNAi 쪽이에요. RNAi 쪽이 원래는 희귀질환 쪽 위주의 파이프라인이 많았고 관련된 치료제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만성질환 쪽도 FDA 승인을 받았어요. 고지혈증 FDA 승인을 받은 이제 렉뷰가 있어서 이제는 뭐 희귀질환에서 만성질환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RNAi 그리고 mRNA 쪽 둘 다 지금 성장세가 가팔라졌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관련된 올리고 CDMO 회사들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ST팜이죠. ST팜도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RNAi 쪽은 이제 기술이 중요하고 그에 관해서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의 올릭스가 존재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티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연금이 6%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공시를 했어요. 네. 최근에 RNAi 파이프라인이 급증하면서 지금 에스티팜의 수주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리 좀 파이프라인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후기 임상에 진입하는 RNAi 관련 파이프라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후기 임상에서는 좀 대량 임상이기 때문에 좀 시료가 많이 필요해진다. 원료역품이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수주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업화되고 있는 RNAi 치료제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ST팜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 올리고 시장은 지금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RNAi 쪽은 이제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다시 갖고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주는 역시 에스티팜이고 관련 주식이 또 있습니까? 확장됩니까? 이제 뭐 올리고 CDMO를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에스티팜이고 사실상 에스티팜은 이제 글로벌리 보더라도 3위예요. 캐파 측면으로 봤을 때 3위이기 때문에 좀 업사이드가 좀 큰 편이고 지금 증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티팜은 당연히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RNAi 쪽 플랫폼을 이제 보신다면 이제 치료제로서의 플랫폼을 보신다면 작년에 10월에 라이선싱 딜을 처음 했던 올릭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릭스가 미국에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mRNA 자회사예요. 그래서 mRNA도 좀 개발 중이고 RNAi 치료제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구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워요. mRNA, RNA, RNAi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되고 저희 굉장히 사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저널리스트 분을 모시고 한 15분 정도 얘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만 저희는 짧고 굵게 핵심만 얘기를 한다면 저희 말씀해 주신 mRNA, RNAi 뭐 등등 CMO, CDMO 등등등 중에서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유망한 분야와 거기에 대한 해당 기업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지 좀 가인 선생님처럼 찝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뭐 RNAi 쪽이기는 해요. RNAi 쪽 관련 딜들도 많이 나왔었고 RNAi 만성질환이 처음으로 이제 승인되면서 만성질환이라는 거는 투여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진 거기 때문에 올리고 쪽이 이제 RNAi의 원료 약품이에요. 그래서 뭐 에스티팜이 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이번 연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가져갈
바이오 회사라고 했을 때는 ST팜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를 볼 때 바이오텍을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예.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서 ST팜이나 그런 CDMO 회사들의 성장성은 당연한 거고 예. 당연히 좋아질 거긴 한데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대선이 바로 그렇죠.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3월까지는 지금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조금 약세일 경우는 어느 정도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선을 앞둔 지금 좀 대선 정책이나 대선 관련된 바이오 산업군을 보면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월까지는 그래도 대선이 있다라는 거, 그 대선 주자들이 지금 바이오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헬스케어 쪽 투자 확대한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탈모나 AI 쪽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 고려해 보시면 그렇게 큰 틀에서는 당연히 CDMO 회사들 그리고 R&I 회사들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사이드로 보신다면 대선 관련된 탈모 회사 혹은 이제 AI 관련 헬스케어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활 밀착형 공약인 탈모 내용도 살펴보시는군요, 연구원님도. 요즘 탈모 쪽이 바이오 그렇군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이제 정책으로 나오기 전에 이번에 공약으로 나오기 전에도 그랬습니까? 흐름이? 공약으로 나오자마자 막 상한가를 가거나 예.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대선이 아직은 조금 많이 남아있다 보니 대선 주자들이 좀 바이오 쪽을 밀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을 얘기할 때 본인들이 말을 했던 부분인 탈모랑 AI 쪽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대선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제약바이오에 수혜주는 탈모 관련 제약바이오 회사겠네요. 탈모 쪽이 지금도 그렇군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중소형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좀 안 좋은 와중에도 탈모 쪽이랑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좀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게 뭐 단순 테마주 아니겠느냐. 오늘도 보니까 안철수 후보도 거기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탈모 정책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이 관련한 어떤 성장성이나 기술력에도 주목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풀이해도 되겠습니까? 애널리스트도 커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지금 탈모 얘기가 나오면서 탈모, 탈모 치료제를 갖고 있는 그냥 일반 전통 제약사들도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좀 치료제를 그래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어디입니까? 뭐 R&I 쪽도 탈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뭐 올릭스나 바이오니아 쪽이 탈모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그 외에 뭐 프롬바이오도 최근에 뭐 FDA 승인된 뭐 탈모 치료제랑 비교하면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렇군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도 그렇지만 바이오주는 사면 잠을 못 잔다. 바이오주는 삼진아웃 아니면 홈런이다. 앞서 변동성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는 늘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자분들께 연구원님 이런 질문 또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선과 이제 바이오의 테마가 섞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추천을 드리진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좀 약세일 때에는 그런 큰 이벤트가 있는 경우 그런 관련해서 보는 게 그래도 좀 대응하기는 낫다. 좀 하방이 조금 막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더 떨어지진 않는다. 네, 그렇지만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고 싶다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시면 저는 R&I 쪽 CDMO 시장이 성장세가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트랙 레코드가 제대로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굉장히 많은 수주를 하고 있어요. CDMO 대표 주자인 뭐 삼성바이오, ST팜은 당연히 업사이드가
좀 빠르게 올라오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이고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원천 기술 쪽을 이제 여쭤보신다면 그래도 임상 진전이 있고 학회에서 데이터 업데이트가 가능한 회사 위주로만 보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진전이 안 나온다면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대감이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신다면 글로벌 빅딜 추이, 글로벌 트렌드를 보고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연구원님이 꼽으시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임상 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를 또 분류를 해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뭐 사실 우리나라에 좋은 회사들은 많아요. 예. 좋은 회사들이 많고 그 중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으려면 임상 이상 이후에 좀 들어간 회사들, 그 중에서도 좀 데이터가 괜찮게 나오고 있는 회사들을 봐야 된다. 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좋은 회사들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좋은 라이센싱질이나 좀 임상 진전이 느리다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있어서 그 많은 종목 중에 뭐 한두 가지를 꼽아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래도 이번 연도에 임상 후기에 진입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그 셀트리온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뭐 편하게. 편하게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뭐 다 예. 알지는 못하지만 다 아는 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 괜찮은 겁니까, 셀트리온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꿈과 희망을 담았던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금 20만 원 선도 이탈하고 오늘은 그래도 좀 2% 넘게 오르면서 그러면 저희는 늘 희망 고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야, 이제 바닥이다. 바닥 다진다. 네, 헬스케어 이제 컨퍼런스도 있고 저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의 어떤 흐름도 좋아지고 앞서 시장의 흐름을 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선도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회사 아니겠습니까? 셀트리온도. 사실 셀트리온은 JP모건에 이제 참가를 하진 않아요. 참가를 하진 않고 사실 셀트리온이 지금 다시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좀 컨센서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계속 실적도 안 좋았고 바이오 시밀러 쪽도 좀 업사이드가 많이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나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좀 본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좀 지켜볼 만하지 않나라고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연구원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그때그때 어떤 뭐 새로운 변화나 변곡점이 나오면 꼭 나와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오늘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적 투자에서 특별히 이베스트 투자증권 제약바이오 담당 강하나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